안녕하세요. 대하입니다. 오늘도 9시가 됐으니까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갑자기 맡게 된 수업이라 준비가 미비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오늘 원래 여행에 대해서만 강의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또 여행만 하면 시간도 너무 짧기도 하고, 보상에 대해서도 한번 처음부터, 맨날 듣는 얘기지만 처음부터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상은 계속 들어야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 PM이라는 회사에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팀 파트너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 다단계라는 안 좋은 인식이 강하신 분들은 이 가입 자체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극소수가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들도 제품이 좋다는 건 알아요. 그냥 사 드시려고 하는 거고 가입은 싫다는 거죠. 그리고 이 외에도 가입은 했는데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면 손사래를 치시는 분들이 있죠. 난 그런 거 안 한다고. 근데 PM의 장점이 뭐예요? 소비자 플랜이잖아요. 다가가기가 쉽다는 거죠. 사업은 하기 싫지만 싸게 먹기 위해서 가족분들이나 친한 분들을 하위에 가입해서 오토쉽을 하면 싸게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말들에는 수긍을 한다는 거예요. 뭐 사장님들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많은 가입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위에 말이 좀 이상해. 사업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상한 거예요. 사업은 하기 싫은데 싸게 먹고 싶어서 가입은 시킨다? 이게 PM의 장점 아닐까 싶어요. 진입 비용이 없잖아요. 사업자와 이 소비자의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려면 뭘 사야 한다? 이런 부담감이 없는 게 PM이에요.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꼭 내가 사업을 펼쳐야 한다는 이런 부담감을 떨쳐내시고, 우리 초기 사업자 사장님들은 소비자 플랜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시다 보면 그 중에 사업자는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무조건 뭐 오토십 100개를 해봐야 알 수 있다, 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오토십 100개를 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뭐 경험치도 쌓이고 스킬도 늘어나고 제품에 대한 지식도 당연히 커지게 되겠죠. 아직 사업의 맥을 못 잡고 계신 사장님들이 계시다면 일단은 말을 뱉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게 사업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건 스폰서장님들 귀찮게 하시면 돼요. 계속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하고, 간혹 스폰서 사장님들께 모든 걸 맡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스폰서의 역할은 일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가입을 대신해 주고 뭐 물건을 대신 사주고, 이걸 당연시하게 생각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시는데, 물론 초반에는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그걸 직접 해보지 않고 계속 스폰서에게 맡기고 나는 이런 거 못해 한다면 스폰서가 해주긴 하겠지만 그분의 사업 성장은 느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목표한 길을 개척하면서 가기는 힘들어요, 나 혼자서. 하지만 그 길을 먼저 가본 사람의 손을 잡고 간다면 좀 더 빠르게 편하게 원하는 목표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PM에서 조금 더 빨리 성장하고 싶으시다면 잊지 마시고 오토쉽 100개, 그리고 하다가 어려운 부분은 우리 스폰서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서 일을 진행하시다 보면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사장님들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매번 하는 거지만 팀 파트너로 가입을 하고 제일 먼저 달성해야 하는 직급이 뭐라고 했죠? 바로 이 QM, 퀄리파잉 매니저라는 직급이에요. PM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라면 누구나 꼭 거쳐야 하는 직급이라는 건 뭐 이제 우리 사장님들은 귀에 딱지 앉을 만큼 들어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수업에는 계속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장님들께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항상 기초에 입각해서 수업을 하는 거라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QM, 퀄리파잉 매니저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본인 구매 1000포인트예요. 저도 처음에는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이, 새로 시작하시는 분이 어떻게 1000포인트를 혼자 살까 하고, 이게 저 스스로 앵커링을 건 거죠. 그럴 리 없다.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는데 무슨 1000포인트냐. 그리고 저의 초기 사업자 부상 플랜 강의에서도 제가 이 1000포인트는 이런 게 있다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저도 보니까, 다시 보니까 저도 많이 미숙했을 그런 때였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런 일들이 속속 일어나더라고요. 가족들과 같이 먹기 위해서, 혹은 사업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이런 프로모션 구매로 이렇게 QM을 본인 구매 1000포인트로 넘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PM에서 매니저 팩이라고 불리는 이 풀팩을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빠르게 QM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이 오토십의 풀팩을 구매하면 매니저로 인정해 준다고 해서 매니저 팩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그렇지만 1000점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오토십 103포인트에 풀팩 500포인트에서 인정되는 포인트는 603포인트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풀팩을 전문적인 사업의 영역에서 생각하고 판매한다고 하면 좋은 영업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게 이 풀팩이 아닌가 싶어요. 어느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사업을 하는데 100만 원 투자하고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그만한 사업이 어디 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12만 4,960원 이 오토십을 월 임대료로 생각을 하고 87만 7천원짜리 풀팩을 사업 투자금으로 생각하고 상담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힘들게 권리금 내고 보증금 내고 임대료까지 해서 뭐 2, 3억 막 이렇게 투자를 해서 성공할 확률이 5%도 안 되는 자영업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PM은 제품 좋아, 뭐 부담 없어. 풀팩까지 뭐 하면 100만 원이면 사업이 펼칠 수 있어. 너무 쉽다는 거죠. 이건 이 사장님의 생각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장님들은 뭐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풀팩 팔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오토십도 어려운데 어떻게 풀팩을 팔 수 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어렵다 쉽다의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는 쉽고 누군가한테는 어렵다. 나 스스로 나의 마지노선, 이 커트라인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난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좀 전에 이 사장님은 이게 너무 쉽다고 생각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풀팩인 거예요. 이걸 사장님들한테 사실 풀팩을 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실제로 풀팩이 많이 팔리는지.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2021년도 이 PM 인터내셔널에 대한 정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풀팩이 200억에 가까운 총 판매분의 3위를 차지할 만큼 많은 판매 매출을 보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많은 사업자들이 이 풀팩을 사업의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초반에는 그랬어요. 우리는 풀팩을 굳이 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건 쓸데없는 제 자존심이었던 거죠. 지금은 사업적으로 누구에게나 풀팩을 권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뭐 제품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풀팩을 권함에 있어서 일말의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지만 꼭 오토십만 고집할 필요도 또 풀팩만 고집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오토십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오토십을, 그리고 사업 마인드가 좋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오토십에 풀팩을 권할 수 있는 우리 사장님들의 능력을 키우신다면 사장님들의 사업은 일취월장할 수 있다는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팩트는 풀팩을 팔아라가 아니라 사업을 보는 시야를 넓게 보는 우리 사장님들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풀팩을 구매함에 있어서 아무 때나 풀팩을 구매한다고 QM이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만약 이분이 1월 25일 날 가입을 해서 이 오토십을 신청을 하고 풀팩을 구매해서 QM, 퀄리파잉 메이저가 되고 싶은데 그럼 이분은 이 12개월 중에서 언제 풀팩을 구매해야 하냐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다들 기억나시죠? 바로 1월, 4월, 7월, 10월 1월 25일 날 가입을 했다면 1월 말일 날까지 풀팩을 구매해야 QM을 인정해 주는 거고요.
가입한 날 오토십 1개월 차에만 QM이 인정이 되고 나머지 2회차, 3회차는 QM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오토십과 풀팩의 점수 603포인트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분이 2회차, 3회차에 풀팩을 샀다면 이분이 본인 구매든지 산하포인트든지 합산 1000점으로 QM을 따로 가야 한다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첫 달만 인정이 되냐? 그건 아니고 3회차마다 보시는 것처럼 1, 4, 7, 10 이렇게 오토십이 종료되고 새로 시작되는 첫 달에 다시 풀팩 구매가 이루어진다면 이분은 바로 QM이 달성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1월, 4월, 7월, 10월이 내 포인트나 산하 포인트 관계없이 이 풀팩만으로 QM을 갈 수 있는 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며칠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그 11월 풀팩 마감일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제가 운전 중에 본 거라 27일이라고 얼핏 보고 말씀드렸는데 28일이에요, 정확히. 11월, 12월을 기준으로 이 계산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PM은 1일 시작, 말일 마감인 거 다들 아시죠? 하지만 이 풀팩 수당에 대한 마감은 일반 마감과 조금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서 헷갈리지 마셔야 할 부분은 물론 풀팩 포인트는 마감까지 매출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포인트는 다 잡혀요. 그대로 잡히는 거고 풀팩 수당에 대한 마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PM에서는 이 풀팩의 마감을 월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구매건에 대해서 돌아온 수요일 날 산정을 해가지고 뭐 이제 급여 날 측정을 해주는 거겠죠. 그리고 월 마감을 하고 나면 전체적인 수당의 산정일은 매월 월초 5일이에요. 그럼 여기 12월 달력을 예시로 한번 보면 전체 수당 산정일이 5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 보면 5일이 일요일이니까 여기 6일 잠시만요. 여기 6일이 전체 수당 산정일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보셔야 할 건 6일 전체 산정일에 풀팩 수당은 제가 매주 수요일 날이 산정일이라고 했으니까 8일 여기 8일이 풀팩 수당 산정일이 되겠죠. 전체 수당 산정일 안에 여기 마지막 주 여기 지금 보시면 마지막 주예요. 29일, 30일부터 5일까지 이 주가 한 주잖아요. 5일까지 이 풀팩 수당은 전체 수당 마감을 했기 때문에 1월 급여로 산정이 안 돼요. 2월로 2월 되고 이 29일부터 30일까지의 풀팩 마감이 2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풀팩 마감일은 여기 11월 28일까지 판매한 풀팩 수당분에 대해서 1월에 지급이 되고 29일, 30일은 2월로 넘어가는 거예요. 혹시 이해하세요? 이해하시겠어요? 몇 번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11월 달은 28일까지가 풀팩 마감일이고 29일, 30일 이때 풀팩을 하셨다면 2월 달에 1월이 아닌 2월 달에 급여로 지급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12월 이 풀팩 마감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대강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전체 수당 산정일이 아까 5일이라고 그랬죠. 5일. 근데 풀팩 마감일이 수요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첫째 주 수요일이 어떻게 5일이랑 또 겹쳤어. 전체 수당 산정일이 5일이고 풀팩 수당 산정일이 5일이에요. 그럼 풀보너스 산정일이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 마지막 주 12월 27일부터 1월 2일까지가 한 주의 풀팩 수당을 정산하는 주인데 12월 마감이 31일이고 풀팩 수당 산정일이 전체 수당 산정일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12월 31일이 풀팩 마감일이라는 거예요. 31일까지 이 풀팩 마감을 한 경우에는 1월에 풀팩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12월 달에 그 액션팩 하잖아요. 그리고 풀팩을 팔아도 31일까지니까 사장님들
12월 달 이번 연도 말을 풍성하게 제가 봤을 때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를 하시면. 혹시 이거를 보시고도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면 이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본사에 전화해서 그달 풀팩 마감일을 여쭤보시는 게 더 빠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두세 번 들어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금방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아마. 혹시 뭐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게요. 풀팩 얘기가 나왔으니까 수당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 되겠죠. PM에서는 이 15만 6천 원에 15만 6천 원에 높은 수당이 책정되어 있는 게 바로 이 풀팩입니다. 전월 직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나와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A가 이번 달에 가입을 하고 B가 다음 날 가입을 시켜서 B가 오토십에 풀팩을 구매한다면 A는 얼마를 받을까요? 제가 이거 많이 얘기했죠. 15만 6천 원을 받을까요? 이 A는 회원 가입일 같은 달에 그 가입을 했기 때문에 전월 직급이 없잖아요. 그래서 15만 6천 원에 50%인 7만 8천 원만 지급이 되고 그럼 15만 6천 원인데 나머지 50%인 7만 8천 원 어디 갔을까요? 하면은 이 매니저를 달성한 내 상위 추천인에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A가 저번 달에 매니저나 QM을 마쳤다면 15만 6천 원은 당연히 A가 받게 되는 거겠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풀팩을 구매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좋아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의 영업수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말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업을 빠르게 전개하실 분들에게 어차피 이 QM이라는 이 퀄리파잉 매니저를 한 번은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나쁜 초이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QM을 맞추기 위한 또 다음 방법으로 넘어와서 나의 오토십을 시작으로 1대에 이렇게 9명의 오토십을 보유하는 방법이에요. 내 오토십 103포인트에 또 9명의 오토십 900포인트로 인해서 총 1003포인트, 1003포인트 이 QM 퀄리파잉 매니저를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QM이 되기 위한 다음 방법으로 나의 오토십을 기준으로 1대 5명의 오토십과 또 우리가 흔히 3종이라고 불리고 있는 파워 칵테일과 리스토레이트, 액티바이즈까지 이렇게 판매하는 걸 추천드렸고요. 이 방법 그대로 복제를 하시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 아닐까 하고 말씀드렸어요. 또 많은 분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도 말씀드렸죠.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보고 갈게요. 내 오토십에 1대 5명의 오토십이 있고 이분들이 액티바이즈를 3개씩 구매하면 액티 3개, 액티 3개, 액티 3개 이런 식으로 되고 하나에 32포인트니까 3개면 103포인트에 196포인트 100포인트에 96포인트가 196포인트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980포인트에 내 오토십 1083포인트로 QM, 이 퀄리파잉 매니저를 통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위의 방법들로 QM을 달성을 하고 매니저가 됐어요. QM이 매니저 달성 조건이었다면 매니저가 된 이후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이 CA, 체크 어슈어런스, 매니저 유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니저를 달성하고 나면 매달 이 CA 600포인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 CA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달은 다시 팀 파트너가 되지만 다시 QM을 맞춰야 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 달에 다시 매니저 유지 조건인 이 600포인트를 달성을 하면 매니저가 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수고 좀 하고요. 그러면 이 CA 유지 조건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 뭐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분은 아까 QM을 달성하기 위해서 5명의 1대 오토식과 3개씩의 액티바이즈 판매로 QM을 달성하신 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첫 달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이 액티바이즈에 대한 판매분은 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이달에 2회차의 오토십이 시작되겠죠. 그럼 아래 5분의 오토십 500포인트와 내 오토십 103포인트, 603포인트로 CA 자동 유지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5명의 오토십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여기 있는 두 분이 미납을 했다거나 3개월 차가 끝나고 재연장을 안 하게 된다면 이분의 1대 오토십은 300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내 오토십 103포인트까지 403포인트로 이분이 CA 유지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포인트는 197포인트가 됩니다. 이때에는 2명의 이렇게 오토십을 신규로 가입시키거나 아니면 내 제품 구매를 197포인트로 맞추시면 돼요. 여기서도 주의하셔야 할 점은 1대에서 단품을 사서 내 그룹 포인트가 600포인트가 넘어서 CA를 유지했겠거니 하고 넘어가신다면 안 된다는 거죠. 이 CA 유지 조건에 1대 단품 구매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CA 유지 조건이 600포인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업은 하는데 1대 오토시까지 신경 쓰기 귀찮으시다면 이 손쉽게 이렇게 BA 구매로 CA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시 복습을 하는 이유는 QM과 CA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 사장님들 숙지하실 때까지는 계속 보셔야 합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PM에서는 매니저를 시작으로 15단계의 직급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 직급마다 회사에서 정하는 포인트와 하위 직급자의 수가 존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QM 직급은 1000포인트를 지나서 매니저가 되고 SM, 세일즈 매니저가 되려면 2500포인트의 한 분의 하위 매니저 직급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MM, 마케팅 매니저는 5000포인트의 두 분의 하위 매니저 직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IMM, 인터내셔널 마케팅 매니저가 되려면 보시는 것처럼 10,000포인트의 세 분의 하위 매니저 직급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각 직급마다의 리밋이 걸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PM에서는 이 VP, 바이스 프레지던트 직급부터는 두 번째 달성 달부터 직급이 인정이 되고 그에 맞는 수당이 지급이 되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럼 PM의 보너스를 보면 크게 5가지로 분류되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추천 보너스, 재구매 보너스, 후원 보너스, 직급 보너스, 프로모션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추천 보너스를 보면 퍼스트라인 보너스는 내가 오토십이 등록되어져 있고 하선에서 오토십을 등록했다면 10%인 13,000원이 내 수당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하선에 있는 이분이 먼저 매니저가 됐다면 오토십과 제품을 구매한 GV의 10%는 나한테 위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이분 본인에게 지급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예시를 보면 매니저는 본인 오토십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잠시만 본인이 가져간다고 했으니까 여기 매니저 둘의 GV 본인이 가져가겠죠. 그럼 옆에 팀 파트너 2명의 오토십은 상위 추천인이 오토십을 유지하고 있지 않을 때 어디로 갈까요? 없어질까요? 바로 여기 상위 추천인을 찾아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매니저도 이 GV는 본인이 가져가겠죠. 여기 매니저가 아닌 3명의 오토십은 바로 오토십을 유지하고 있는 여기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재구매 보너스는 리테일 보너스라고 하죠. 내가 산 구매권 2,500포인트에 3%, 5,000포인트에 5%를 지급하는 보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원 보너스는 6세대 보너스와 리더십 보너스가 있고요. 6세대 보너스는 세대별로 3%, 5%뭐 이렇게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고 보시는 것처럼 매니저부터 마케팅 매니저, 매니저, 세일즈 매니저, 마케팅 매니저까지는 4세대까지 그리고 인터내셔널 마케팅 매니저, IMM은 5세대 그리고 VP부터는 6세대까지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리더십 보너스는 세일즈 매니저부터 정해진 프로테이지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이 6세대 보너스 중에서 세대를 구분하는 방법인데 쉽게 말해서 매니저와 다음 매니저까지의 구간을 그냥 1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하선으로 매니저가 나왔다면 거기서 1세대, 그 다음 하선으로 매니저가 나온다면 거기가 2세대. 이런 식으로 6세대까지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세대별로 5%, 3%, 3%, 3%, 5%, 5% 이렇게 6세대 보너스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QM, 퀄리파잉 매니저 기간에 매니저나 마케팅 매니저를 달성하셨다면
휴임 기간이라 직급이 인정이 안 돼서 6세대 보너스를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리더십 보너스는 내 하선에서 직급자의 보너스 포인트를 차감한 후에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리더십 보너스의 예를 한번 보면은, 제가 IMM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 하선에 저보다 높은 직급인 VP 직급이 있고 세일즈 매니저, 마케팅 매니저, 그리고 팀 파트너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직급별로 보너스가 나뉘어져 있는데, 제가 IMM이니까 제 리더십 보너스는 위에 적힌 대로 9%겠죠. 근데 하선에 VP가 있다면 쉽게 저보다 높은 직급이기 때문에 리더십 보너스는 VP보다 낮은 값이기 때문에 리더십 포인트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일즈 매니저는 리더십 보너스가 2%예요. IMM은 9%이기 때문에 2%를 제외한 7%가 제 보너스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MM은 5%죠. 5%를 제외하고 4%가 제 보너스로 올라오고, 그리고 직급이 없는 팀 파트너는 리더십 보너스가 없기 때문에 온전히 IMM 보너스 9%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이 카 보너스고요. 이 IMM부터 직급별로 차등 지급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IMM이 144,000원, VP가 288,000원, EVP가 52만원인데 사실 EVP 정도만 돼도 웬만한 준중형 자동차 타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때문에 내가 IMM 이상이라면 국내 사이트에서는 볼 수 없지만 글로벌 사이트에서 나의 자동차 수당이 적립되는 거 보실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동차 보너스는 이 12개월간 누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12개월 안에 차를 구매를 하시건 렌트를 하시건 리스를 하시건 이렇게 하셔서 회사에서 요하는 서류를 내고 인증을 받으신 다음에 보너스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이 마지막으로 프로모션이에요. 먼저 FAB 보너스, 패스트업 지급 보너스라고 하죠. 가입을 하고 빠르게 직급을 달성하는 사람에게 주는 보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MM까지는 SM, MM, IMM까지는 2개월, VP까지는 4개월, EVP는 7개월, 또 프레지던트는 13개월 안에 두 번째 직급 달성 때 받을 수 있는 보너스고요. 보너스를 다 받으면 1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패스트어치 보너스는 내 가입월을 시작으로 13개월 동안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씩이라도 도전해 보신다면 좋겠죠. 그래서 SM, MM, IMM까지는 예를 들어서 내가 11월에 가입을 했다면 11월, 12월 안에, 그러니까 두 달 안에 SM, MM, IMM 중에서 달성한 직급으로 첫 직급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12월에 들어와서 12월에 SM을 달성을 하면 두 번째 달성을 했을 때 SM으로 받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전에 13개월 동안 달성했을 때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직급들도 똑같이 예시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VP는 가입월 포함 4개월 안에 한 번은 달성을 하셔야 가능하고, 그리고 EVP는 가입월 포함 7개월 안에 한 번, 그리고 13개월 안에 다시 한 번, 그리고 프레지던트 직급은 13개월 안에 두 번은 달성해야 하니까 아무리 늦어도 12개월 차 안에 한 번, 그리고 13개월 차에 또 한 번 달성하면 받을 수 있겠죠. 이 FAB 보너스는 제가 설명한 것만 잘 이해하시면 금방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사실 원래 여행만 하려고 그랬는데 여행만 하면 또 너무 시간이 짧을 것 같아서 빠르게 한번 보상에 대해서 봤고요. 여행 프로모션은 IMM 유럽 여행, 그리고 월드 투어, 윈터 리더십, 프레지던트 팀 인정식이 있고, 그리고 뭐 SAB인가 뭐 새로 생긴 그 챔피언스 리그 여행이 새로 있는데 그거는 빼고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3월, 6월, 12월 이렇게 여행이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제 뭐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여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3월에 도미니카 공화국이나 마이애미로 월드 투어가 첫 번째로 잡혀 있는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IMM 인센티브 투어부터 한번 볼게요. 2022년 내년도 IMM 인센티브 투어는 이번 달 11월, 이달 11월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11월에
IMM 인센티브 투어 초기 달성하신 사장님과 재인정에 해당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 연도 이번 달 11월부터 그러니까 2022년 2월까지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 연속 IMM을 달성하시면 되고요. 2022년 3월, 4월, 5월 중에 IMM 직급을 한 번은 달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프로모션 달성자에게는 본사에서 문자가 가요. WMC 티켓을 구매하라는 문자가 올 거예요. 여기까지가 필수 조건입니다. 11월부터 2월까지 달성을 하고 IMM을 3, 4, 5월에 한 번은 무조건 IMM 달성해서 조건을 충족시켰는데 마지막으로 이 WMC 티켓을 구매하지 못한다면 투어 자격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뭐 PM은 IMM 이상 치고 올라가면은 잘 뭐 떨어지거나 이러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까지가 IMM 인센티브 투어 자격 조건 달성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게 지금 요번에 아직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뭐 여행지하고 뭐 선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여행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다녀오신 분들은 재인정 자격 요건을 충분히 숙지하셔야 됩니다. 잠시만요. 검색어 좀 하고요. 이 재인정 자격 요건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재인정 자격 요건은 위의 기간 동안 11월, 12월, 1월, 2월 동안 팀 파트너가 새롭게 가입을 하고 일 때 해당 기간 동안 그 3명이 풀팩을 오토십 없어도 돼요. 풀팩을 구매하면 됩니다. 이 IMM 인센티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공지가 안 나왔는데 여행지 선정이 되면 곧바로 나올 것 같고, 오늘 이제 이번 11월 달에 IMM을 달성하신 분들은 12월, 1월, 2월 다 달성을 하셔서 내년 6월에 같이 만약 이글스 그룹 사장님들이 함께 여행하면 더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월드 투어 VP 여행이죠. 2022년도는 이번 11월에 확정이 되고 끝났어요. 오늘까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미니카 공화국이나 마이애미로 확정이 난 상태고 내년 2023년을 또 준비를 해야죠. 자격 조건을 보면 이전 연도 12월부터 다음 연도 11월까지니까 오늘까지예요. 이게 2022년도께 퍼스트라인에 2명의 컨펌드 IMM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 컨펌드 IMM의 기준은 기간은 상관이 없어요. 내 직대에서 첫 번째 IMM이 되신 분을 기준으로 12개월 내 한 분의 IMM이 더 나와야 2명의 IMM이 컨펌드 IMM으로 짝을 이뤄서 조건이 완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말로 들어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본사에서 예시로 내놓은 이 컨펌드 IMM의 그림을 보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컨펌드 IMM의 예시를 보면 2020년 3월에 여기 이 A가 가입을 했고, 그리고 2020년 5월에 여기 B가 가입을 한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여기 A가 가입 후 3개월이 지난 2020년도 6월에 IMM을 달성을 했어요. 3개월 만에. 그리고 여기 B도 2020년 8월에 IMM을 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A와 B가 6월과 8월에 첫 번째 IMM을 달성한 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IMM을 A가 2020년 12월에 달성을 했고 B가 2021년 2월에 달성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이 둘이 묶어서 IMM, 컨펌드 IMM 자격을 달성했다고 보시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B의 두 번째 IMM 달성 기준이 A의 등록 기준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개월. 여기 2020년 A가 3월에 등록을 했고 B가 두 번째 2021년 2월에 IMM을 두 번째 달성했기 때문에 A의 등록 기준을 기준으로 12개월 안에 두 번째 이 컨펌드 IMM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월드 투어의 자격 조건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예시를 보면 A가 2020년 5월에 가입을 했고 2020년 8월에 첫 번째 IMM을 달성하신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B가 2020년 9월에 등록을 해서 2020년 12월에 첫 번째 IMM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A가
2021년 4월에 두 번째 IMM을 달성을 했고요. 여기 B가 2021년 5월에 두 번째 컨펌드 IMM을 이렇게 달성한 듯 보였으나 이 경우에는 A의 등록 기준일로 봤을 때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자격 요건 미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실패를 한 거예요. 월드투어. 그리고 세 번째 예시를 보면 2021년 1월에 A가 등록을 했고 2021년 3월에 B가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A가 2021년 4월에 첫 번째 IMM을 달성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에 아니구나. 10월에 B가 두 번째 IMM을 달성해서 2021년 1월에 신규 등록한 A로부터 12개월 안에 이렇게 두 번째 IMM을 달성하긴 했으나 이 월드투어의 달성 조건은 2022년이면 2021년 11월까지 달성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 11월을 넘겼으므로 자격 조건 미달성이에요. 하지만 2022년 월드투어는 미달성이지만 VP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2023년도 월드투어의 자격 조건에는 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컨펌드 IMM의 다운라인 조건에는 IMM의 이 시작 지점은 없기 때문에 이 달성 기준이 2023년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VP만 유지가 된다면. 그래서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우리 사장님들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내년에 어차피 이번 2022년도는 끝났어요. 그리고 2023년도 월드투어는 여기 있는 사장님들이 많이 갈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다음에 헷갈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윈터 리더십도 VP 여행이죠. 8월, 9월, 10월 중에 VP를 두 번은 달성을 해야 하고 11월에 VP를 꼭 달성하시면 되고요. 윈터 리더십 티켓도 필수 구매예요. 이번 12월에 2020년도 윈터 리더십을 포함해서 1박을 국내에 있는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진행을 하고 또 달성하신 분에게는 65만 원의 이 보너스가 지급된다는 거 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2020년과 2020년 뭐 21년 두 번 다 자격 조건을 달성하신 분은 뭐 130 정도의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도 첫 번째 달성하신 분의 재인정 자격 요건은 틀리기 때문에 우리 해당되시는 사장님들께서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프레지던트 팀 인정식이에요. 뭐 해당 연도 4월까지 그러니까 2022년 4월까지 두 번 이상의 PT를 달성하시고 5월에 꼭 PT를 달성하시면 이번 이 프레지던트 팀 인정식에 참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상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사장님들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들 뭐 우리 사장님들 11월 마감하시느라 수고들 하셨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랄게요, 사장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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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